안녕하십니까.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. 종목 분석. 오늘은 코스닥 제약업종에 있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천당 제약은 최근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. 특히 작년에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.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자체는 역시 어떤 테마의 편성에서 나온 흐름입니다. 이 기업 흐름도 괜찮아요. 나름 꾸준히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. 사실 기업의 어떤 그 가치에 비해서는 역시 굉장히 조금 그 주가가 너무 같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그랬는데요. 제약업종이 간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. 안구건조 쪽이라든지 또 점안액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. 그러면서 미세먼지 테마에 속해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탄력을 보였었는데 제약업종이 갈 때 더 탄력을 보였었고요. 제약이 조정을 받을 때에도 역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흐름 때문이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다만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매매만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면 추세적으로 가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.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천당 제약인데요. 삼천당 제약. 자, 보시면은 자, 기업 흐름이 괜찮죠. 뭐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요.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. 다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, 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.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이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실적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역시 그렇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. 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옵니다만은 역시 기관의 꾸준한 매수로 주가도 유지를 하고 있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.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자, 어떻습니까? 2016년 말 이후에, 자, 그리고 2017년 말 이후에 엄청나게 갔죠. 이런 것들이 당시에 어떤 그 제약업종의 좋은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어떤 그 테마주로서의 흐름도 있었습니다. 당시에 그런 어떤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에요. 결과적으로는 그 흐름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제약업종이 좀 꺾이는 상황에서도 잘 버텼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제약업종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? 제약업종은 2018년 초 이후에 꺾이죠. 2004월까지 또 반등이 나왔다가 꺾이는 흐름인데요. 자, 삼천당 제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월 고점 이후에 꺾이는 흐름을 보이다가 9월에 거의 뭐 고점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고점을 다시 뚫었어요. 자,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실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죠.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. 그렇지만 역시 테마로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. 다른 테마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까요? 자, 50. 뭐 이런 기업들. 자, 올해 초부터 강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? 11월 그리고 초부터도 반등이 나왔었던 흐름이고요. 뭐 웰크론. 자, 이런 기업들 다 미세먼지 테마들이 추세적으로 지금 갔던 그런 흐름이에요. 명문제약. 자, 이런 기업들. 그리고 뭐 고려제약.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강합니다.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 자체가 어떤 그 테마주로서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. 자,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. 계속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웬만큼 꺾여가지고는 다시 가기가 힘듭니다.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.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밖에 못해요. 자, 조정을 받으면 단기 매매,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 단기 매매만 하자는 것이죠. 중개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. 여기에서 끌고 가서 얼마나 끌고 가겠습니까? 자, 만원도 안 되던 가격이,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뭐 만원대 가격이 여기까지 왔어요. 그런데 이런 종목을 추세적으로 끌고 가봐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?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, 최소한 이 정도 받았을 때 3만원 정도 왔으면은 보십시오. 여기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강한 탄력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
최소한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50%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추세를 끌고 가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매매만 반복하는 게 맞고요. 현재 상태로는 단기 매매만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단기 매매만 반복하자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잘 안 받습니다.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또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테마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조정받으면 단기 매매 정도가 가능한 종목이고요. 추세적으로 보려면은 전반적인 테마 자체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뭐 10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확실히 꺾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중기 투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는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접근하지 마시고요. 최소한 120선을 이탈했을 때 단기 매매, 그리고 고점에서 뭐 50% 가까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중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.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를 하기에도 가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 매매를 하시고요. 확실하게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중기도 생각을 해보자.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